큰 지문인데 융합 1번 지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한 저의 견해와 마음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문이 구성은 진짜 쓰레기. 왜냐면 그냥 계속 그냥 전개만 쭉쭉쭉 되고 어떤 뭐 대립적인 측면을 알았을 때 우리가 글 속에 담겨지는 의미나 이런 걸 보기에는 좀 부족한데 굉장히 많은 정보와 많은 화제가 있어요. 하나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약간 의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그냥 이만큼의 다양한 화제를 던져놓고 평가원한테 토스하는 느낌? 쓰고 싶은 거 써?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을 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철학 지문이 대부분 서양 철학이 중심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양 철학하면 별로 좀 낯설하고 어려워하는데 이 동양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지문이고요. 네, 지식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그 문제풀이나 이런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무시할 만한 지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동양 철학자잖아요. 제 스스로 항상 얘기해 드리지만 저는 국어 국문학자가 아니고 동양 철학자입니다. 제 전공이 동양 철학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아, 진짜 강사 그만두고 한의사나 될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진짜 한의사가 되고 싶은 꿈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좀 안 풀린다 하면 전 바로 한의학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인체에 대한 사유가 시작이 되는 거죠. 동양은 자연과 인체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2014 수능 심신 이원론, 심신 일원론 기억나나요? 그 지문하고 똑같이 어떠한 같은 원리 속에서 구분을 짓지 않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다. 이 사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수능 특강은 기출 공부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푸셔야만 수능 특강으로서의 의의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여기에서 서양 철학이 있는데 서양 철학은 그럼 뭐냐? 자연과 인체를 구분해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인간이 주체, 자연이 객체가 됩니다. 자연은 철저하게 관찰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이에요. 이게 서양 철학이에요. 그래서 서양 과학도 전부 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은 도구예요. 자연과 공생한다 이런 측면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양과 서양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지문은 어느 방향만 가져가냐면 바로 이 동양적 측면만 가져가는 지문입니다. 알겠죠? 이 동서를 구분하는 지문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그런데 이 그 자연과 만물, 소우주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제가 이거를 지문을 읽는 식 말고 배경식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할게요. 우리가 동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뭐냐면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에도 음성모음, 양성모음이란 개념이 담겨 있지. 그래서 동양은 중국에 있는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동아시아 3국은 음양에 대한 생각과 태극에 대한 생각이 매우 큰데, 그래서 우리 태극기 안에도 이 태극이 있고 그게 빨간색이 양기를, 파란색이 음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로 순환하는 구조인데, 이 음양론이라는 게 이런 차원이야. 선생님의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냐? 너 누가 잘 안 됐으면 좋겠으면, 네, 걔한테 가서 매일매일 밥을 사줘라. 매일매일 술을 사줘라. 왜요, 아버지? 걔가 싫으면 네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왜요, 아버지? 그렇게 해야 그 친구가 무능해진다. 우리 아버지가 졸라 무섭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친구에게 양기를 최대한 채워줘야만 음기가 온다는 거야.
걔가 진짜 망하길 바란다면 걔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 끊임없이 안고 끊임없이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 왜? 걔가 무능해질 때까지. 무섭죠? 이게 동양의 음양론이야. 알겠어? 내 자식이 예쁘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래? 그럼 내 자식일수록 더 냉철하게 대해야 돼. 왜? 그래야 이 친구가 더 원리 원칙에 철두철미하게 대해줘야 돼. 그래야 이 친구가 진정한 양기가 차오를 수 있어. 이렇게 대하는 게 이제 음양적 사고예요. 이 동양은 음과 양이 하나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그 음기와 양기가 조화를 이루고 계속 순환을 이루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우주. 알겠죠? 그리고 인간은 뭐죠?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우주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업 때 막 얘기해 줬잖아. 그치? 볼빨간 애들이 막 우주 준다고 했을 때 약간 이우주 아닌가 내가 생각했다고. 근데 막 커잡냐 파일러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자연과 만물을 여기서 막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 하늘이 있듯이 인간에겐 뭐가 있어요? 인간에겐 머리가 있어요. 에바 아닙니까? 여기에 해와 뭐가 있겠지? 해와 달이 있듯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눈이 두 쪽이 있어요. 이해되겠죠? 그런 식이지. 또 뭐 있었냐? 여기 막 비유 많았는데. 그치? 여기에 사계절이 있듯이 여기에는 사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오행, 즉 이게 오행인데 화수토목금, 이게 이제 뭐냐면 서로 상보적 관계인데 불은 물에 의해서 잠식이 되고요. 물은 땅에 흡수됩니다. 그죠? 땅에 흡수되면 그 양분을 빨아먹고 나무가 자라고요. 나무가 자라면 그것은 뭐에 의해서냐면 우리가 만든 도끼나 쇠 같은 것으로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그 쇠는 뭐가 다스릴 수 있냐면 불이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오행의 이치예요. 이해되겠지? 그런데 우리들의 장기도 그래요. 우리들의 장기도 그죠? 위에서 무언가 산화작용을 한 이후에서야 장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장으로서의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노폐물을 여과해야 되는 과정도 있었어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가 굉장히 어떤 상호작용과 인과적인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죠. 순환적인 인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려 이 생각을 몇 년 전에 했냐면 2300년 전부터 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12명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사열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 인중이나 명치나 이런 우리가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기혈 맥이 있거든. 그 맥이 우리가 다치면 순간적으로 사람의 기운이 툭 떨어지거든. 근데 그게 12개야. 근데 시간도 몇 개야? 12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기뻐할 때 와 기뻐하듯이 하늘도 천둥을 치고, 그저 막 빡쳐하듯이 번개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졸라 껴맞췄어. 이해돼? 그래서 똑같은 이치 아니냐? 이론론 아니냐? 제 진술이고요. 일로 오세요. 동양의학은 그래서 이것이 발전돼서 이 생각을 이어받아서 그 몸의 내부를 살펴보자니 그 경락이라는 기의 통로를 자극하는 식으로 동양의학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 거기에다 침을 놓거나 뜸을 뜨거나 하는 이유가 뭐다? 그 기의 통로를 뚫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지? 결국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모든 세계는 기가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기가 발현됐다? 이거 언제 배웠니? 2018학년도 6월 율곡의 사회법제 개혁론 나왔을 때 이기론이 기본이 됐었지. 기억나니? 자, 그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 그 원리가 발현된 기의 세계들인데, 근데 우리의 몸에도 그래서 기가 흐르고 순환하고 있는데 그 기가 순환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는 사고에서 폐가 다쳤다고 해서 폐를 고치는 게 아니고 폐 주변에 있는 주요 명맥을 뚫어서 폐에 피가 잘 공급되고 산소가 잘 공급되게 만드는 게 동양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의학이랑 좀 달라. 그 서양의학은 사후적이야. 병이 걸려야 낫기 시작해. 병이 걸려야 그걸 해결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지만 얘가 가슴이 아프면 가슴이 낫게 하면 끝나. 이게 서양의학이야. 동양의학은 뭐야?
전체가 다 나아야 돼. 무슨 병이 걸렸건 전체가 다 나아야 돼. 이래야 이제 완치라고 본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뭐냐? 기의 순환과 접속을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몸의 내부에서 이렇게 기가 순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지? 우주의 원리랑 너무 닮지 않았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의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순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순환. 자연과 인간이 모두 순환한다는 것을 초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음양오행도 아까 오행 순환하는 거 내가 보여줬지, 그지? 음과 양도 어떠니? 계속 어때? 순환하지. 그게 태극이잖아, 그지? 이게 순환의 원리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겪고 사는데 이 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다 보니 뭐가 됐더라? 천인합일이 됐더라. 천이라는 것은 자연 전체의 표상이자 어떤 종교적 의미조차 지니고 자연 질서와 운행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뭐가? 인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사상. 그래서 인간 또한 여기 있는 사상과 똑같다. 야, 에이, 에반 거 같은데? 라고 할까봐 여기서 야, 한 번 더 나아가 볼게. 내 그림 산수화 있지? 예. 그림 산수화에서 니네 그거 생각나? 뭐? 거기 사람들 표정이랑 자연 모습이랑 같이 있잖아. 네, 그게 뭐니? 자연의 배경 묘사와 그 사람의 표정을 같이 엮어서 생각하니까 자연 배경 묘사만으로도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와 성격을 드러내는 거거든. 그게 바로 점경 인물 그림이거든.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똑같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나 심리 등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그 사고가 반영된 그림들을 보았을 때도 동양은 천인합일 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지문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문단은 그냥 했던 얘기 다시 하는 재진술 수준이니까.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뭔가 어렵다고 느꼈다면 바로 순환이라는 코드를 잡지 못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경지식적 사고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알면 너무 쉽고 잘 읽히는 소재니까 알아두시고 선생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EBS 내부에 있는 것만 꽉 잡으시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었다는 전제에 제가 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문제에서 어떤 핵심적인 코드를 제가 그 그리기에서 핵심적인 코드를 집은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문제풀이랑 탁탁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겠지만 아 진짜 본질적으로 저걸 묻고 있었던 거구나에 대한 깨달음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경혈도에서 경락에는 끊고요. 기의 순환과 접속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 아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에서 천은 만물의 존재론적 기원이며 종교적 섬김의 대상이다. 네, 천인합일 사상에서 천을 설명할 때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의 두 가지 형식으로서 음과 양은 좋아요. 음양오행 어디서 처음 나왔죠? 천인합일 오기 바로 그 전에 네, 음양은 자연 만물의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형이상학이란 말에 쫄면 안 됩니다. 수능에서 몇십 번 나왔습니다. 형체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체를 넘어선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형체적인 것들은 뭐라고 하죠? 형이하학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눈에 음과 양이 보이질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오행은 자연 현상을 관찰해 추론한 인식 구조로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기본 원리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음양오행 나왔던 문단 네, 24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서양에선 일원적 인식을 바탕으로가 아니고 서양은 이원적 인식이기 때문에 답은 매우 쉽게 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기에 점경인물이 나왔지?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하는 겁니까? 인간의 상태를 유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정의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부터 그냥 답부터 갈게요. 4번. 만물의 기운이 생동하는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좋고요. 객체로서의 자연과 주체로서의 인물. 주객체 나왔으면 이거 뭐죠? 동양적 사상이 아니고 서양적 사상이기 때문에 틀렸구나. 자, 1번. 점경 인물에 왜 맞는지 봅시다. 점경 인물의 활동적 자세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활기찬 생명력과 조응한다. 그렇죠? 인간의 상태와 자연의 상태를 서로 연관지어 보고 있다. 합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 봄의 정경 속에서 산을 향해 눈을 저어가고 있는 점경 인물은 자연의 생명력을 본받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죠? 이것도 자연과 인간을 엮어서 점점 경치를 이루고 있는 자연물들처럼 인물을 점경으로 표현한 것은 인간을 자연 만물과 동일하게 여긴다. 전인합일. 정교하지는 않지만 산을 지향하는 인물의 자세와 표정을 포착해 제시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전인합일. 되지요? 오케이. 기준을 잡으면 쉽게 답이 나와요. 그 기준을 찾는 게 참 어렵죠. 자, 윗글을 참고해서 복의 기운생동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운생동은 기운이 충일하다는 의미로 중국회화의 작품에서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요소이다. 자, 기운생동이 뭘까? 이에 따라 초상화를 그릴 때 대상 인물의 가시적 외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기질, 성정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표현하려고 했었다. 라는 측면에서 약간 동양적인 그런 측면을 보고 있다.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참 어렵죠. 그죠? 자, 일단은 1번. 인물의 비가시적인 특징보다 가시적 특징을 충실히 해라. 아니요. 둘 다 충실하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라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화의 예술적 가치가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기질이 아니고 그 대상의 기질이 잘 나타나게 그리라고 한 게 복입니다. 인체의 각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을 외형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상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적 바탕인 기를 표현해야 된다. 네, 가능합니다. 대상의 성정에 따라 대상이 자연과 맺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기운생동은 자연과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4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이다. 기억이 뭔지 한번 보자. 기억이 뭔가요? 동양의 인체관이네요. 그럼 동양의 인체관 뭐예요? 하늘과 그죠? 자연과 사람이 똑같은 원리 속에 있다. 1번 자연과 인체가 기를 통해 연결된 하나의 개방계. 네, 좋습니다. 연결됐대잖아요. 자, 인간의 건강을 살필 때 계절이나 환경과 같은 외부와의 관계도 중시했다. 그렇고요. 경락을 통해 인체 내 기순환이나 음양조화의 그죠? 네. 그죠? 기순환, 음양 오행, 조화. 인체 질병을 장기들의 유기적 조화. 전부 다 뭐야? 조화롭다, 하나다 얘긴데. 5번. 만물은 하나의 기가 분화하여 파생되었다는 관점에서 인체를 마음과 구분했다? 구분하면 되는데 구분 안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좋았어. 다음 5번. 글쓴이가 니은과 같이 말한 근거를 추론해라. 니은이 뭐냐? 동양의 소우주로서의 인체관을 바탕으로 자연을 보는 시각은 자연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이자 현대의 발전과 자연의 간극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인체관이 자연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다. 그죠? 인간과 자연을 연관시켜서. 됐어? 그러면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생각했다는 거고, 그럼 기존의 세계관이 서양의 세계관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 정도 추론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겠죠. 동양의 인체관은 인간과 자연을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니고요. 그죠? 네, 인간 중심이 아니고 자연과 하나든. 그래서 뭐가 더 중심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동양의 인체관을 통해서 자연 원리가 인간 사회의 특성과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배제한 스스로 그러한 것으로 여겨온 관점의 의미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죠. 그죠?
현대사회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인위와 자연을 구분했다. 그런데 인위와 자연이 사실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인체를 자연의 산물로 여기면서 자연을 인체와 대응하는 대우주로 여기는 관점은 자연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다. 뭐 그래요. 뭐 연결시킨다. 뭐 하는 거예요. 기의 이합집산으로 자연 만물의 생성을 이해하는 관점은 자연 만물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잘 봅시다. 여기에서 4번하고 5번 중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의 이합집산으로 자연 만물의 생성을 이해해요. 그러면 자연 만물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된대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없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배제돼 있죠. 그럼 여기는 인간이 담겨 있고 인간이 배제돼 있다면 같은 이론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이쪽이 더 적절해야 되겠지. 그래서 4번으로 답이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5번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야. 4번이 더 적절하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조건에 더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